네, 반갑습니다. 부견의 김영목 교수입니다. 앞서 1장과 2장에 이어서 이제 3장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수산물 생산 가공 공장에서 위생 관리와 안전 관리를 위한 SSOP와 HACCP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는 아마 햇삽이나 SSOP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SSOP 햇삽에 대한 체계 그리고 GMP 등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산물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현재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왼쪽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수산물 생산을 하는 이제 그 의액 수산물 생산하는 의액이라든지 일단 수산물 생산하는 배를 생산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양식장에 있죠. 그 양식장에서 그래서 이런 수산물이나 식품의 특성은 원물의 신선도라든지 안전도, 위생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수산물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 가공 공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공 공장의 이전 단계, 생산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강연을 통해서 다른 분의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것처럼 양식장에서 양식장 햇삽, 아쿠아컬처 햇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류 생산액에서 또 안전관리하기 위한 배류 생산액 관리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산 단계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수산물들이 우리가 경매장의 미공판장을 거쳐서 그리고 또 가공 공장을 통해서 가공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에까지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국가가 목표로 하는 수산물의 안전 관리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 가공, 소비 단계까지 모든 전 단계에 걸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하는 이제 수입국에게 안전한 수산물들을 보급하는 거고 공급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한 수단으로서 상당히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HACCP 햇섭 시스템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에서의 HACCP 시스템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제 햇삽 시스템은 의무 품목이 있다는 겁니다. 의무 품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햇삽이라는 것은 모든 품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단계 중에서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햇삽을 적용해야 될 품목들이 있다라고 국가가 판단했습니다. 자, 그 판단 내용이 지금 B에 있는데, 자, 의무 품목으로서 지정된 수산물들이 이제 초기에는 자, PC 케이크, 즉 PC 케이크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루비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어묵과 같은 제품이 PC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냉동 수산물, 그리고 동결 식품, 그 다음에 유제품들, 그 다음에 non heated sterilized beverage니까 그래서 우리가 멸균하지 않는 이제 음료수들, 그 레토르트 파우치 제품들, 그리고 김치 등 같은 제품에 대해서 의무 품목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이러한 제품군들, 식품군들이 다른 식품군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식품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다. 그 이유는 가공 공정의 특성이라든지 원물 특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품목과 달리 햇삽을 의무 품목했습니다. 그래서 의무 품목으로 지정하는 이유 것이 이제 2006년도 12월 달 이후부터 의무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보신 것처럼 모든 가공 공장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적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품목에 해당하는 가공 공장의 경우에는 2006년도 12월에서 보신 것처럼 규모에 따라서 뭐 종업원의 51명 이상이 되는 가공 공장부터 적용했고요. 순차적으로 2008년도에는 점점 그다음에 가공 공장의 규모를 줄여서 뭐 2012년도 2008년도 같은 게 21명, 그리고 2012년도 12월 이후로는
5명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모든 형태의 가공 공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5명 이상이라는 종업원이 5명 이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에 있는 의무 품목들은 모든 공장들이 다 의무적으로 해삽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제 현재 점차적으로 의무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해삽이 없으면은 더 이상 가공업, 식품 가공업을 할 수 없도록 이제 법률로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해삽 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강생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을 내용이, 그러면 의무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품목들은 자율입니다. 자율적으로 회사가 판단해서 자율로 해삽을 이제 신청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해당 관청에서 인증을 받으면 해삽이라는 인증 마크를 제품에다가 인쇄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식품들이 해삽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거의 구매를 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 대부분 자율적인 품목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해삽을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해삽은 한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고요. 소비자들도 해삽이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삽이란 무엇이냐면, 해삽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가 해삽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산물 안전관리 부분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HA는 뭐냐면 Hazard Analysis입니다. 즉 우리가 2장에 설명드렸죠. 식품안전관리라는 4가지 수단이 있다. 첫 번째가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이다. 그 리스크가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삽에서는 중요한 첫 번째가 각각의 가공 공정에서 가공 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해저드 아날라이시스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분석된 가공 공정별로 분석된 위요소들 중에서, 자, 그럼 뭐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CCP입니다. Critical Control Point. 자, 그래서 해삽이라는 것은 가공 공정별로 위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가공 공정 위요소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위요소, 전체 가공 공정에서 식품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가공 공정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그것이 CCP고요. 그 가공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 해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삽이 중요한 것이, 자, 우리가 1장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왜 카메룬과 같은 나라에서 수산물 가공을 통해서, 그리고 고부와 같이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을 통해서 국익을 창출할 때 왜 해삽이나 안전관리가 중요하냐. 즉 해삽이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이 슬라이드에서 적혀져 있는 것처럼, 해삽은 식품 안전에 관한 데 있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해삽이 없으면 그 제품은 수입국에서 거의 수출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삽은 안전에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인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해삽을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해삽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해삽은 위요소로 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여기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도 똑같은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해삽을 적용하고 나면 위요소가 없나요? 아닙니다. 해삽을 적용하더라도 위요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해삽은 위요소를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공 공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해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삽을 적용하더라도 위요소는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요소는 발생할 수가 있지만, 그 위요소 발생 빈도를 해삽 적용 이전과 비교해서 확연히 낮춰주고, 또 해삽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위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해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마 제 강의를 듣고 난 후에도 또 많은 수강생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삽은 무엇이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삽은, 자, 여기 정리되어 있죠. 해삽은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체계와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삽은 단순한 해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삽은 단순한 해삽이 아니죠. 해삽은 엄밀히 따지면 해삽 시스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죠. 해삽 시스템입니다. 해삽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해썹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전 전 단계, 사전 관리 단계가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GMP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즉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들 외에도 또 하나 위생 안전 관리 관련된 SSOP들이 또한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제 GMP라든지 SSOP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 우리가 해썹을 하기 위한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이러한 것들이 구비된 다음에 우리가 해썹을 적용합니다. 실조될 수 있는지 적용하고 이런 적용된 것을 다시 우리가 수정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썹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해썹 시스템이다. 큰 체계로서 이해를 해야 되고 요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하나의 피라미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보신 것처럼 해썹 시스템의 체계도가 나와 있고요. 이런 해썹 시스템 체계에서 제일 먼저 실행되어야 될 실행 요건이 뭐냐면 GMP입니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즉 해썹을 하기 위한 거기에 걸맞는 시설 기준, 이 시설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시설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는 Sanitation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SOP라 합니다. 표준 위생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GMP와 SSOP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 관리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생 관리 기준을 만들고 이것이 구비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썹을 적용하기 전에 해썹 플랜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썹 팀을 만들고 그 해썹 팀 중에서 담당한 직원이 뭐고 그리고 각각의 가공 공정이 무엇이고 가공 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고 이것들을 분석해서 한번 우리가 오퍼레이팅 해봅니다. 자, 그 오퍼레이팅 한 단계가 해썹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오퍼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썹에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5가지의 전 단계 프로그램과 7가지의 적용 프로그램을 돌려버립니다. 우리가 30분이나 짧은 시간만 제가 요 챕터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일이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썹 플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썹팀을 구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가공 제품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이제 이 가공 제품을 사가는 바이어가 누군지 최종 소비자가 누군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가공 공정이 어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사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그리고 가공 공정별로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가 뭔지를 분석을 하고 그럼 가공 공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될 CCP가 무엇인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 CCP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계 기준을 설정하고 CCP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CCP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에 대한 행위들 그리고 이런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았는데 잘못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수정할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해썹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완벽하게 시스템 체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정 작업을 거쳐서 해썹을 이제 오퍼레이팅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주무 관청, 품목에 따라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부가 되고,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 제품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가 그 관련된 것들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해썹 체계를 말씀드렸고, 자, 그 해썹에서 중요한 선행여건 프로그램 앞에서 말씀드린 GMP와 SSOP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GMP는 상대적으로 시설 관리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GMP라고 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경제적 인프라와 이제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SSOP를 강화하는 것들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이제 식품 위에 관련된 요소들이 건물에서 이제 시설 관리 기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그 식품 안전에 관련된 것은 가공 공정 중에서 교차 오염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차 오염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되어 있던 SSOP를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고요. 이런 SSOP만 잘 관리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교차 오염, 그러한 교차 오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충분히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해썹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요구 조건으로서 해썹을 하기 위해서 걸맞는 시설 관리 기준인 GMP, 그리고 이런 GMP를 바탕으로 시설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표준 위생 관리 지침 및 SOP가 필요하다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앞에서 강조를 드렸던 SSOP입니다.
자, 이 SSOP는 생산 가공 공정의 특성이나 등에 따라서 사실 SSOP는 공장별, 공정별, 생산 품목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꼭 포함되는 것들은 요 8가지는 공통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제가 모든 공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식품 가공 공장이라든지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8개를 먼저 뽑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8개의 관리만 잘 되더라도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GMP를 하지 않더라도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OP 첫 번째가 위생적인 물과 얼음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안전사고 관리들을 이제 분석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식품이나 수산물을 가공에 사용되거나 가공 용수가 부적절한 가공 용수, 즉 오염된 가공 용수가 사용됐을 때 상당히 이런 오염된 가공 용수에 의해서 교차오염에서 최종적으로 가공 제품까지 오염된 병원성 물질들이 잔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관리의 주안점으로 되었던 것이 위생적인 용수 관리, 그 다음에 위생적인 아이스, 그러니까 얼음 관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 공장에서 가공 공정 중에서 지금 오염된 가공 표면에 통해서 교차 오염에서 사실은 오염 물질들이 최종 가공 제품까지 이제 교차 오염 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공 공장에서 가공 공정의 표면에 대한 주기적인 세척 관리 통해서 청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공 공정에서 오염도가 높은 제품과 오염도 낮은 제품들을 이제 섞게 되게 되면 서로 간에 또 교차 오염에서 오염도가 낮은 거, 오염도가 높은 것을 섞여버리면 오염도가 균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교차 오염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공 공정 중에서 종사자가 뭐 살모넬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의 경우에 종사자들에 의해서 최종 제품에 이러한 병원성 물질들이 이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은 가공 공정 중에서 투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한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식품 가공 공정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1년 주기로 건강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뭐 5번, 6번, 7번째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부적절한 취급에 의해서 우리가 부적절한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유독물질들의 별도의 공간에 보관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유독물질들을 철저하게 이제 레벨링을 통해서 분리 관리한다는 거 그리고 공정 중에서 이제 종사자들의 그 개인 위생, 종사자들 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손 관리 같은 개인 위생 관리,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공정 중에서 있는 패스트라든지 곤충 관리, 곤충들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충망 관리 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SSOP만 잘 관리하더라도 우리가 식품 공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함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SSOP라든지 HACCP를 실제로 수산물 가공 공장을 예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어떻게 실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은 사실 많이 안타까운 내용들은 여러분들 직접 한국에서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저와 같이 이 생산 현장을 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현장 가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안전관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대체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저와 함께 이러한 이제 다양한 현장들의 방문을 통해서 카메라의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지금 요 간접적으로 슬라이드 통해서 보여드릴 공장은
수협이라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가공 공장입니다. 종사자는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파트타임으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중 100에서 150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생산 현장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규모가 좀 큰 규모의 회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간 생산량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로 생산하는 이제 주된 품목은 이제 PC 필렛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가공 공장 중에서도 PC 필렛이라는 공정을 선정한 이유는 아마 만약에 세네갈에서도 이러한 같은 가공 공장을 만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PC 필렛 생산 공장인 것 같아서 제가 이 공장을 섭외를 했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가공 공장에서 해삽이라는 SSOP 해삽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가공 공정을 분석해야 되고요. 이 가공 공정 중에서 그럼 위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 어디인지, 그럼 어떤 공정이 가장 중요한, 즉 위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CCPG를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신 것처럼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는 PC 필렛을 가공하는 가공 공정은 이제 심플하게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먼저 이 가공 공장에서는 이제 PC 필렛을 만들 때는 주로 이제 냉동으로 보관된 원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으로 되어 있는 원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멜팅입니다. 즉 해동을 시킵니다. 해동을 시키는 것들은 저희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회사에서는 주로 해동을 시킬 때는 작업하기 전날 자기들 별도의 해동장에다가 두고 녹이면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을 두게 되면 해동이 오버나이트 한 18시간 정도 두게 되면 해동이 되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동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아침에 와서 이제 작업을 시작할 때 해동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작업장에 들어가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 전처리장에서 먼저 비가식 부위인 뭐 내장이라든지 그 아가미 부분,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 부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단계에서 이제 비가식 부위를 제거를 하고요. 이런 제거된 비가식 부위를 이제 와싱을 합니다. 이제 세척 작업을 해서, 이런 세척 작업을 통해서 뭐 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장가시들이 남아 있으면 이런 세척 작업을 통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동결 작업을 통해서 동결을 하게 되고, 동결하게 된 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내용물을 1차에 내포장을 하게 되고, 내포장하게 된 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메탈 디텍터로, 금속성 이물들이 내포장 제품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패킹을 해서 이제 다시 동결을 그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기들이 반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 자체는 그렇게 이제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공정계 별로서 분석했을 때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다른 뭐 세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각각의 공정 중에서 빨간색으로 이제 스크롤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죠. 이 공정이 CCP 공정입니다. 전체적 공정 중에서 이런 PC 필렛 공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요소들은 금속성 이물들과 그 다음에 장가시와 같은 이물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학적인 오염됨, 교차오염 등에서 남을 수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위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와싱 공정을 통해서 장가시라든지 그 다음에 미생물학적인 위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금속성 이물들 같은 경우는 메탈 디텍터를 통해서, 즉 금속 검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출을 통해서 그게 CCP는 두 단계에 걸쳐서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해서 최종 제품을 이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해썹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표시가 되는 것처럼 각각의 구획들이 지금 이 생산 공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각의 작업장들이 구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너럴 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 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처리 하는 구역들, 해동장, 냉동된 원물을 해동하는 해동장, 해동 공간, 그리고 이제 비가식부를 제어하는 전처리 구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너럴 존, 즉 일반 구역에서 빈번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구역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최종 제품의 내포장이 끝나고 금속 검출기를 통과해서 반출된 최종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구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처리 후에 세척 단계에서부터는 세미 클린 존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냉동 후에 내포장 전 단계까지는 전부 다 클린 존에서
청계구역과 준청계구역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구역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구역에서 청제구역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교차 오염이 발생 없을 경우는 제너럴 구역으로 가고, 그래서 이 구역이 중간중간에 뭐 클린존과 제너럴 존이 섞이는 것들은 절대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해서 점점점 제너럴 존에서 세미 클린존, 클린존, 그리고 더 이상의 이제 교차 오염이 발생이 없는 경우는 제너럴 존으로 가는 형태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격 구역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작업구역은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작업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보시면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각각의 작업구역에 따라서 종사자들 유니폼이 다릅니다. 그거 한번 주지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뒤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각각의 작업구역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GMP 기준에 맞춰서 각각 시설들이 되어 있고요. 뭐 바닥 같은 게 배수가 용해야 되고, 뭐 벽면 같은 경우는 뭐 오염 물질에서 쉽게 제거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1.3m 이상 방수가 되어야 한 것들이 전부 다 GMP 관리 기준에 맞추어서 내부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작업구역 안에서 종사자들은 이제 어떻게 청계구역에서는 어떻게 종사자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것들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GMP라든지 SSOP 같은 경우는 세척할 손 소독이라든지 개인 위생이라든지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신 것처럼 손으로 그 수도꼭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아서 무리해서 수세하는 행태로 이제 해서 최소한의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고농들이 되어 있고요. 작업장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에어 터널을 통과해서 에어 터널을 통과해서 밖에서의 오염 물질이 작업장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에어 터널에서 종사자들이 지금 이제 에어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사자들이 안에 가서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 와싱 단계에서 전 처리가 끝나서 비가식 부위들이 와싱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단계가 표시된 이 단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CCP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세척이 끝난 후에는 이제 동결을 통해서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제시한 것이 최종 내포장이 동결된 제품이 내포장된 이후에 금속 검출기를 통해서 최종 이제 반출이 되게 되는데, 금속 검출기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CP로 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금속 검출기가 CCP2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GMP와 SSOP에 맞게 각각의 공장들이 GMP 시설 관리 기준에 맞게 시설 내부들이 설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SP에 맞게 뭐 지금 장화를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 배기부에 대한 것들 주기 청소 등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실내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SSP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햇삽이나 SSP도 중요한 거잖아. 정리정돈이 더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되도록 항상 주기적으로 바닥면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SSOP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곤충 관리 말씀드렸죠. 이런 곤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생산 가공 현장 안으로 곤충도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일렉트릭 플라이 킬러라든지 곤충들이 싫어하는 이제 옐로 색깔 등을 통해서 지금 환기구라든지 제가 물품 반출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삽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SSP를 통해서 햇삽이나 SSP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신 것처럼 각각의 작업장에 따라서 유니폼, 그 다음에 모자, 장갑들, 장화들의 색깔이나 형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A라는 작업자가 B라는 작업 구간에 못 들어가게 하고, 실제로 A라는 작업자가 B라는 작업 구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A라는 작업장에서 입었던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가게 되면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작업장에 따라서 작업장 구역별로 복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예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이래서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이 되게 되면
지금 수협이라는 가공 공장에서 PC 필렛을 가공하는 공정 중에서는 두 개의 CCP를 관리하고 있다. 하나가 와싱 공정에서 CCP는 전체를 희우해서 제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장가시라든지 그다음에 미생물학적인 오염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와싱 단계를 CCP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메탈 디텍터는 금속성 이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속 검출기를 CCP2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CP1과 CCP2에 대한 것들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와싱 단계에서 하는 것들이 미생물학적인 오염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장가시와 같은 이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탈 디텍터는 이제 금속성 이물. 메탈 디텍터에서 장가시들은 검출할 수 없고요. 이제 주로 이제 금속성 이물들을 검출을 하기 위해서 메탈 디텍터의 금속 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CP1과 CCP를 통해서 냉동 PC 필렛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효소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썹은 위효소를 제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위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이제 관리다. 그래서 이런 관리 각각의 공정별로서 관리의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CCP를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CCP를 하는 거고, 그다음 해썹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거다. 이런 선제적 관리를 통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안전도는 최대화하는 것이 해썹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제 강의를 장시간에 걸쳐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의문사항이나 질문을 있으면 언제든지 질러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빨리 여러분들과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